여러분의 주식 챔피언이 주식 고민 깔끔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챔쇼 김나연입니다. 주식 고민 상담 프로그램의 최강자들이죠. 주식 챔피언쇼 주식 멘토가 8월에도 여러분들의 고민 깔끔하게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여 방법부터 안내를 해드릴게요. 저희는 전화와 유튜브 댓글로 여러분들의 고민 접수하고 있습니다. 전화는 02377-0269번으로 지금 바로 빠르게 전화 주시기 바라고요. 유튜브는 댓글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까지 보내주시면 저희가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 시각 시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시장이 좀 강하게 움직여주면 좋을 텐데 시장 좀 지지부진하다가 그래도 지금 양시장 다시 빨간불 켜내는 모습입니다. 코스피부터 그 흐름을 살펴보시면요. 우선은 상승 출발하다가 좀 상승 탄력이 꺾였는데 11시를 기점으로 다시금 또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0.2%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3,210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 마찬가지로 오르다가 또 내렸는데 다시 또 강보합권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0.3%가량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증시 움직임과 동조화되는 모습인데요. 중국 증시 또 홍콩 항생지수 모두 하락하다가 다시금 또 상승세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도 상승 탄력을 받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수급을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거래소로 가봅니다. 오늘 기관만 나홀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한 2원 8전 정도 올라가면서 1,152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외국인 수급에는 공백이 생긴 모습, 기관만 단독 5천억 원가량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의 수급도 확인을 해보시죠.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오늘 거래 대금도 굉장히 적고요. 물량 자체도 담아가는 물량이 많지가 않습니다. 외국인이 한 300억 원가량, 기관은 81억 원 정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자, 그럼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델타 변이 바이러스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고 지난해 의약품의 연간 무역 수지가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기록했다는 소식에 제약바이오주를 중심으로 좀 하방이 지지되는 모습입니다. 일단 시젠이 한 3%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단키트 관련주도 오늘은 대부분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셀트리온 형제들이 오늘 동반 상승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계열사들의 합병이 공식화되면서 지배구조가 정리가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작용하고 있고요. 완제 의약품 수출의 1위에서 3위까지를 모두 셀트리온의 바이오시밀러가 차지를 하면서 오늘장 좀 상승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이 한 2%가량, 제약도 2%, 헬스케어가 3%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도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이 227% 급증한 1,446억 원을 기록하고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9% 굉장히 강한 흐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노바백스 정부 계약 4천만 도제에 대한 매출도 본격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SK 바이오사이언스의 흐름도 한번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 반도체 대표주들 흐름도 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가 글로벌 업계 중에서 이 인텔을 제치고 반도체 매출 1위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가전 쪽에서는 이 무풍 에어컨이 올 상반기, 지난해 상반기보다 매출이 75%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러한 좋은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큰 폭은 아니지만 그래도 강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사들이고 있는데 특히나 투신 쪽에서 좀 많이 담아가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도 요즘 좀 지지부진한데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하면서 소폭 올라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DB 하이텍이 그중에서 가장 큰 폭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보시면 한 4%가량 상승하고 있는데요. 내년까지 호실적이 기대된다는 리포트가 전해졌습니다.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조 8천억 원대인데 내년이면 4조 원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쏟아지면서 오늘 가장 큰 폭으로 대표주 중에서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다만 일단 지난달만 해도 시장이 굉장히 지지부진했고 앞으로도 동학개미 운동만큼의 시장의 강도가 이어지긴 좀 힘들 것이다. 개인 투자자들이 종목을 고르는 게 굉장히 좀 힘들어질 거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목표가 손절가 정확하게 설정을 하셔서 좀 똑똑하게 대응을 하셔야 될 텐데요. 이번 한 달에도 우리의 멘토가 여러분들께 똑똑한 잃지 않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할 멘토를 소개할게요. 오늘은 문현진 멘토와 함께합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벌써 8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일단 항상 늘 신중하게 시장을 접근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네. 이번 8월 한
한 달 우리 투자자분들 꼭 이렇게 좀 투자를 좀 해라라고 드릴 말씀이 있을까요, 멘토님? 변함없습니다. 항상 현금화 하시고 네. 그냥 딱 지켜보시면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 안 좋아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좋은 게 아닌데 좋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 좋은 걸 안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문가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부 다 남들이 이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전부 다 올라가기만을 바라다 보니까 기다리시면 올라갈 겁니다. 조정은 매수의 기회입니다. 이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안 좋을 때는 좀 피해 있는 게 맞는 거지. 그걸 굳이 들어가가지고 같이 물려가지고 힘들어서 동병상련 으쌰으쌰 이게 뭐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에 그냥 현금화를 시켜놓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뺄 수 있는 부분들, 수익이 나고 있는 금액이라든지 내가 욕심만 조금 버리면은 여기서 더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생각 안 하게 되거든요. 더군다나 본전 올라왔을 때도 욕심을 버리게 되면은 여기서 다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내가 종목이 너무 많으면은 결국 일이 터졌을 때 일 처리해야 될 것들이 또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종목을 좀 줄이시고 현금을 조금 이렇게 50% 정도는 내 계좌의 최소 50% 정도는 마련해 놓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역시나 하반기에 안 좋은 이슈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나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많은 부분들이 금리 인상하는 거랑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 적금 넣을 때만 연관이 있는 거 아닐까? 나랑 상관없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하시지만은 이 금리라고 하는 것은 경제의 가장 근본이 되는 어떤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에 있어가지고 자산 가격이라든지 자산의 움직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금리를 무시하다가 큰 코 다친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금리는요 올라가게 되었을 때 그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 그 리스크들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역시나 미국은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약간 발등에 불똥 떨어져 있는 느낌이거든요. 특히나 여러분들 뉴스를 요즘 많이 접하시겠지만은 기준금리 올라가지 않았는데 신용대출 금리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나 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지금 2년 만에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올라가지 않았지만 시중금리는 올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차이가 점점 격차가 벌어질수록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올라가게 되고 일반 서민들이 느끼는 금리 부담이 점점 증가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이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팔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금리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옛날에 그 햇님과 나그네 이런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바람으로가 세차게 불었을 때 나그네는 옷을 막 이렇게 휘어잡고 있었죠. 이렇게 안 벗으려고. 근데 햇빛은 어때요? 계속 느긋하게 쬐다 보니까 더워서 옷을 서서히 벗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충격이 왔을 땐 다 같이 으쌰으쌰 이겨내자 이런 느낌인데 금리는 서서히 오를 때쯤 되면요. 어이구 왜 이렇게 힘들지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팔아버리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전체적인 매도세가 나올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 중간에 반등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하락세에 가까울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죠. 그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굳이 종목을 사서 고생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것은 손절을 할 것인가 추가 매수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정하세요. 내가 손절을 해야 되는 종목을 추가 매수하려고 들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또는 추가 매수가 필요한 종목인데도 내가 손절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런 판단이 되게 중요한데 그 판단의 기준은 역시 돈입니다. 어떤 돈이요? 기업이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이익이라는 것이 나오고 있는 회사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가 유리할 것 같고요. 영업이익이 나오질 않고 있는 기업이라고 한다면은 지금 역시나 밀릴 때 추가 매수 대응보다는 손절 대응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나 또 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가격도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비싸게 샀으면은 좀 더 아래쪽에 매수하기 위해서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손절하는 게 더 깔끔할 수 있고요. 내가 그렇게 높지 않은 가격이라고 한다면은 추가 매수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해야지 누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다면 전화를 주시는데 이왕이면 방송을 보시면서 어떻게 그게 고점인지 저점인지 또는 추가 매수해야 되는 종목인지 아닌지를 조금 배우시는 그런 시기로 나를 정비한다. 그러니까 수익을 자꾸 쫓아다니지 마시고 수익을 낼 수 있는 사람이 좀 되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기에 나를 좀 정비하고 나를 가꾸고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조금 생각하신다면은 투자를 안 하고 있으니까 힘들어요가 아니라 나를 발전시키는 게 아마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조언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 8월 한 달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님이 역시나 좀 전망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한 달에 투자도 투자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 가져보자. 함께 좀 단단하게 내실을 다져가는 시간 가져보자라고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저희 주챔쇼와 함께 하시면서 좋은 또 투자 팁들 많이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바로 시청자분 연결해서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진원생명과학이요. 네, 진원생명과학 매수가 비중은요? 47,500원에 48%요. 예, 47,500원에 48%. 매수는 언제쯤 하셨나요, 시청자님? 2주 정도 아, 됐나? 2주 정도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멘토님 진원생명과학은 참 많이 그동안 급등을 하기도 했어요. 그죠? 네. 제가 기억하는 진원생명과학은 굉장히 좀 힘이 강한 종목이라서 한 번 수익을 낼 때 제대로 약간 내주는 늘 저한테는 그런 기억으로 박혀있는 종목이거든요. 우리 시청자분도 어떻게 한번 수익을 좀 챙기고 나올 수 있을까요? 힘만 좋았지 깡통이다. 빈깡통이죠. 네, 그러니까 빈깡통이 요란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초보자분들이 봤을 땐 깡통이 요란하니까 우와 하면서 시선은 가요. 맞아요. 근데 이제 좀 이제 실력이 좀 쌓인 사람들은 깡통 소리만 요란하다고 안 봐버리거든요. 근데 이제 초보자분들이 이런 데 많이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는 국민 무덤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죠. 계좌의 무덤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들은 굉장히 리스크가 크다라고 할 수 있는 게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강조 많이 해드리는 게 적자 기업이 올라왔다고 절대 그때 우리가 이렇게 좀 기뻐하지 마라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거든요. 근데 진원생명과학 재무제표를 보시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죠? 네. 네, 주식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얼마 안 됐어요. 주식을 매수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누가 좋다고 했든 TV에서 누가 뭐 좋다고 하든 뭐 어떻든 누가 수익 났다고 하든 누가 이걸로 수익을 냈다 하든 배 아파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 내가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건 재무제표 열어보는 거예요. 네. 네, 그거는 앞으로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투자하는 동안은 앞으로 무조건이에요. 무조건 숨 쉬잖아요. 그죠? 우리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나오죠. 그죠? 네. 네, 숨을 들이마시면 숨이 나옵니다. 매수 버튼 누르기 전에 뭘 바라고요? 재무제표. 예, 그거는 숨 쉬듯이 봐야 돼요. 이걸 안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는 거예요. 재무제표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트 한번 화면 띄워봅니다. 지금 재무제표를 보실 수가 있는데 딴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재무제표를 딱 열면요. 앞에 이 네 글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영업이익 따라해보세요. 영업이익. 영업이익. 영업이익이에요. 영업이익이 지금 보니까 어때요? 빨개요? 파래요? 뭐 검해요? 빨개요. 빨갛습니다. 우리 빨간 거는 양봉 좋은 거야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앞에 보니까는 확대해서 보니까 빨간 거 앞에 짝대기가 하나 있는데 이건 뭡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라는 뜻이에요. 좋은 걸까 나쁜 걸까요? 나쁜 거요? 나쁜 거요. 자, 한 해만 그러면 다행인데 2018년 마이너스 113억, 2019년 82억, 2020년 185억인데 좋은 회사예요, 나쁜 회사예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딱 봐도 안 좋죠.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으로 생각하면 월급 500만 원 받아놓고 쓰는 게 600만 원이라서 100만 원 적자가 나오고 있는 꼴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 소비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죠? 이 기업이 네. 딱 지금 그런 꼴인데 그냥 코로나 관련 신약이 나온다, 치료제가 나올 거야 이런 이슈 때문에만 올라갔어요. 그게 정말 성공한다면은 뭐 나중에 정말로 돈을 많이 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당장은 뜬 소문이라는 거예요. 맞나요? 틀렸나요? 네. 그런 것만 보고 지금 주가가 이렇게 어디에요? 2018년부터 적자인 기업이 저 5,000원 밑에 2,000원짜리가 지금 5만 원까지 올라갔으니 이게 진짜 이게 통곡할 일 아닙니까? 이런 걸 지금 사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랬네요. 바가지를 네. 써도 정말 아주 크게 바가지를 쓴 상태란 말이죠. 우리가 이런 걸 봤을 때 시청자님의 부모님이 어디 관광지에 갔는데 바가지를 써서 왔다 하면 그거 어떻게든 간에 환불시키려고 하겠죠. 그죠? 지금 제 마음이 그래요. 예, 이런 걸 왜 사셨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샀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는 구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손실 크지 않잖아요. 그죠? 네. 예, 아직까지는 탈출할 수 있다 생각이 들고 오늘도 반등 나올 때 탈출했으면 손실이 한 5%대에서 마무리 지을 수 있었는데 뭐 그건 지나갔으니까 어쩔 수가 없고요. 일단 얘가 4만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 반등이 한번 나올 수는 있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모릅니다만은 지지가 된다면은 기술적으로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4만 5천 원 구간이라든지 반등 나올 때 4만 3천 원이든 4천 원이든 5천 원이든 그냥 빨리 정리하고 나오는 게 제일 안전합니다. 이해가 되세요? 네. 주식 하신 지 얼마 되셨어요? 1년 정도? 1년 되셨어요? 네. 네, 이거 지금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48%면은 저 한 4만 5천 원쯤 올라왔을 때 정리하시면은 그냥 알고 내가 학원비 냈다 생각하고 그냥 이런 돈은 그냥 아깝게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경험했다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네, 그리고 난 알겠습니다. 다음에 계좌에서 이 돈 반드시 빼세요. 48%이 돈은. 네. 그리고 공부를 먼저 하세요. 제가 아까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라는 게 이런 것도 모르고 투자하고 있으시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정말 위험하게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빨리 정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서울 옥션 네, 서울 옥션 매수가 비중은요? 21,000원에 20% 정도. 네, 21,000원에 20%. 그럼 매수를 최근에 하셨겠어요, 그죠? 네, 한 일주일. 아, 일주일 정도요. 네. 알겠습니다. 서울 옥션 요즘 진짜 이 또 그림에 관심이 굉장히 늘었어요. 이제 이걸로 재테크들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더 주가도 잘 올라가는 것 같은데 일단은 최근에 이제 잡으셔가지고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더 갈까요? 이게 이제 더 갈까 안 갈까 맞추는 건 제가 어디 뭐 북한섬 올라가서 물 떠놓고 신내림을 좀 받으면 가능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아, 네. 이런 걸 맞추려고 아니 방송 자체가 좀 잘못되고 있어요. 그런 걸 맞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좀 잘못됐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이거는 갈까 안 갈까를 맞출 자리가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대응할까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여기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냐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데 들어가서 매매해서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시청자님이 그게 가능할까라고 한다면은 주식하신 지 얼마 되셨죠? 한 저번에 코로나 코로나 했을 때 하셨어요? 네. 우리 혹시 3살짜리 아이들 있잖아요. 3살이나 뭐 2살짜리 아이들. 네. 네, 그런 아이들이 가스레인지를 켜가지고 라면 끓여 먹겠다고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 가스레인지 켜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죠? 아니 우리 못하게 다 해야죠. 라면 끓여 먹을 때 당연히 켜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근데 못하게 해줘. 그럼요,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어리니까. 그죠? 네, 이 네. 자리에 지금 들어와 있는 시청자님을 보면서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금 차트를 한번 볼게요. TV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면 파란색 선이 지금 시청자님의 매수가거든요. 네. 예, 주가라고 하는 게 바닥에 있을 땐 고요하게 잔잔하게 움직이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거기에 누가 돌을 던지기 시작하고 거기에 뭔가 엄청나게 뭐 지진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은 파도가 엄청나게 치면서 요동을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주가가 막 급등하기 시작하면 위에서 요동을 많이 치거든요. 바닥에 있을 때는 그나마 주가의 변동이 좀 적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움직이니까 우리 초보자분들이 하기에 급하지 않게 해도 되는데 위로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되게 빠르게 대응을 잘 해줘야 되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급하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네. 서울 옥션이라는 기업을 저가에 잡아놓고 가져갔다라고 한다면 이거 아직 가져가도 괜찮습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 자리는 잘못하게 되면 시청률 저 밑에까지 내려갔을 때 5,000원까지 빠지게 되면 시청률은 지금 70% 이상 박살이 나버립니다. 그게 5,000원까지 빠져요? 빠질 수도 있는 거죠, 당연히. 왜요? 시청자님 왜요라고 하셨어요? 네. 네, 그거 잘 모르시는 그게 거예요? 네. 요새 기업 미술에 관심도 많고 네. 굉장히 유망주라고 텔레비에서도 많이 나오고 그리고 차트를 봤을 때도 그게 최고가가 26,000원? 그 정도까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나는 생각하고 샀는데요. 그러셨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계좌를 진짜 박살나서 거의 박살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한 80%, 90% 박살이 나서 나중에 울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을 제가 10분 중에 9분을 봤어요. 그 왜 근데 저는 그러냐면은 이거 그렇지 않을 것 지금 같은데요. 시청자 그렇게 올라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상담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시청자님은 주식 하신 지 얼마 안 되셨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의 의미를 잘 모르시고 계세요. 여기 시장은요, 똥이 있잖아요, 똥.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변들. 그죠? 정말 값어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것도 막 10억, 20억에 팔려 나갈 수 있는 경매와 같은 곳이에요. 우리 경매 보면은 아니 유명인들의 똥을 캔에다가 통조림에 담아가지고 캔에다가 딱 담았는데 그게 17억에 팔려 나갔대요. 그런 거 보면 우리가 어이가 없죠, 그죠? 저걸 왜 17억에나 사지?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주식시장은 우리가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과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경합이라고 해요.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은 가치가 없는 것도 굉장히 비싸게 팔 수 있고요. 그게 아니면은 역시나 또 싸게 팔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서울 옥션이라고 하는 기업은 어떤 기업인가라고 했을 때 그렇게 대단한 기업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이 경매라는 기업까지 맞고 앞으로 미술품이라든지 이런 뭐 세금, 세테크에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라는 인식은 많아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영업이익이 어마어마하게 눈부시게 빵빵빵빵 올라간 건 아니고요. 2019년부터 적자가 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부터 적자가 나고 있던 기업인데 최근에 이제 흑자가 나기 시작을 했다라는 정도예요. 근데 주가가 어떻게 됐냐면은 적자가 나던 시절이었던 5,000원에 비해서 지금 4배나 올라왔어요. 근데
그 정도가 영업이익이 유지가 될까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당 사람들이 미술품으로 잠시 도피처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 돈 많은 사람들이나 그렇게 생각하고 일반인들은 미술품을 그렇게 사지 않아요. 그 말은 이렇게 지금 주가가 올라오는 것은 일시적으로 시청자님처럼 좋을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막 달려들고 있다 보니까 매수해야 돼, 나도 갖고 싶어 하다 보니까 이렇게 주가가 올라온 것뿐인 거지 이거는 그렇게 오래 유지되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님이 생각했던 어떤 뭐 앞으로 올라갈 것이다 생각했던 가격은 저 아래쪽 10,000원대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이 심한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는 거품이 바로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 10,000원까지는 정말로 논스톱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돼요. 가격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있으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요. 이 자리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들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만 원 무너질 땐 바로 손절하는 게 나아요. 이렇게 고가에 샀을 때는 빠질 때 들고 가면 안 됩니다. 손절해버리는 게 훨씬 더 유리하기 때문에 2만 원 무너질 때 손절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로는 일시적으로 지금 여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달려들게 된다면은 22,000원, 25,000원 갈 수 있는데 약수익권에서 마무리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 옥션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예, 현대모비스요. 예, 현대모비스 매수가 비중은요? 32만 원, 10%. 예, 32만 원에 10%. 알겠습니다. 요즘 좀 답답하시죠, 시청자님? 예, 네, 현대모비스 알겠습니다. 요즘 뭐 현대그룹주들이 다 좀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긴 한데 뭐 일단 기업이 좋은 거는 이건 반박의 여지가 없어요, 앤토니.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진짜 대응의 영역인데 맞아요. 어떻게 좀 대응을 해보면 좋을까요? 이제 많은 투자자들, 초보 투자자분들께 진짜 진심을 담아서 한마디 해드리고 싶은 게 좋은 기업, 나쁜 기업 없어요, 여기는. 나쁜 기업도 주가가 움직이고요. 좋은 기업도 움직여요. 그래서 제발 싸게 사야 돼요. 맞아요. 무조건 목에 칼이 들어온 한이 있어도 제발 싸게만 사면 돈을 벌어요. 그게 너무 근데 어렵잖아요. 비싸게 사요. 근데 왜 어렵냐면요. 좋다는 걸 자꾸 사니까 비싸게 사는 거예요. 그냥 안 좋은 걸 사놓으면은 좋아지거든요. 네. 근데 좋은 걸 사놓으면 안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사람도 그렇잖아요. 이쁠 때가 있으면은 나이가 들면은 점점 이렇게 그 과거의 나의 어릴 때가 이뻤지 이런 게 있잖아요. 나 네. 젊었을 때 정말 이뻤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올랐다 내려갔다가 이런 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되는데 사람들을 그냥 올랐을 때 사게 되는 게 뉴스라든지 언론이라든지 많은 전문가들이 올랐을 때 추천을 많이 하고 많이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주 들리는 게 그냥 좋아 보이는 거예요. 현대모비스가 딱 그랬던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32만 원대 매수하셨다는 것을 2021년 들어오자마자 1월 달쯤 그리고 2월 초쯤 이때 매수하신 거거든요. 그때 매수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들고 계시는데 저 때 보면은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거래량도 많아요. 거래가 많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사고 많이 팔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관심이 많다라는 걸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관심이 많으니까 당연히 언론이라든지 또는 증권사라든지 또는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현대모비스에 대해서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할 때가 관심이 제일 많을 때고 제일 비쌀 때예요. 그것만 피하면 우리는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볼 수가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비쌀 때 사버리고 물리는 게 반복이 됩니다. 저는 그걸 진짜로 7년 내도록 전문가 생활하면서 막아보고 싶어서 맨날 싸게 사라, 좋다고 할 때가 비싼 겁니다라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은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못 깨닫고 계시는 것 같아요. 깨달은 분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일단 32만 원짜리는요 그렇게 싸다라고 생각할 만한 기업 자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손절해야 될까요? 들고 가야 될까요?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선 들고 가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왜? 손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이 정말 잘못될까봐, 잘못될 수 있을까봐, 그리고 잘못되었을 때 시간이 너무 많이 뺏기고 내 돈이 너무 많이 잃게 되거나 비용적인 부분에서 너무 고생을 할까봐 손절을 하는 건데 현대모비스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시간을 주면 올라올 기업이에요. 그 말은 시간 투자만 하실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시청자님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돈이 없지 시간이 없습니까? 그죠? 안 그래요? 네. 네. 선생님. 예. 그 물타기 좀 더 하면 어떨까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할 건데, 추가 네. 매수를 하긴 할 건데, 시간을 충분히 주고 하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해서는 안 돼요. 지금이요. 네, 그러니까 지금 하겠다라는 건 내가 물린 가격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지금 손실이 지금요, 아니, 지금 손실이 내가 17%인데 추가 매수하면 안 될까요? 이런 느낌인 거거든요. 예, 내가 물린 가격은요, 내 사정이고, 이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차트로만 딱 따져본다면 지금 저점 깨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더 내려갈 수 있거든요. 더 내려갔을 때 얘가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은 어딘가라고 보면 한 25만 원대가 제일 유력해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25만 원까지는 그냥 내버려 둘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버려 뒀다가 25만 원대 자리를 잡게 된다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지금 사신 만큼 딱 하신다면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올라가게 되면은 수익권으로 바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추가 매수를 했는데 25만 원까지 빠지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네. 나쁘겠죠, 그죠? 안 좋죠. 예.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쁜 행동을 우리 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버려 둘 줄 알면 돼요. 그래서 25만 원까지 빠지게 되면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고 추가하면서 하는 게 낫고요. 지금 이 자리는 만약에 26만 원, 7만 원을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지속되면은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그때는 저한테 그때 말씀하셨던 대로 25만 원까지 안 빠지고 26, 7만 원 버티고 있는데 지금 해도 됩니까? 라고 질문 주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예. 네, 오늘 절대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냥 시간을 투자해 보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알리코제약 예, 알리코제약 매수가 비중은요? 7,450원에 40%. 네, 7,450원에 40%. 지금 수익을 예. 보고 있으시네요, 시청자님. 예. 알겠습니다. 매도를 좀 할까 말까 고민되시나 봐요. 예, 매도 시점을 알고 싶었잖아요. 알겠습니다. 멘토님, 지금 매도를 할까요? 아니면 어디쯤 매도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는 저의 영역이 아니고 원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매도를 뭐라고 많이 표현하냐면은 이 욕심의 크기라고 표현을 많이 예.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족하면 팔아도 아무도 뭐라 안 해요. 근데 더 올라갈까 봐. 그래서 전화 네, 주셨겠죠. 더 올라갈까 봐. 내가 팔고 난 다음에 더 올라갈까 봐를 맞아요. 궁금해서 전화 주시는데 저는 이런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전문가를 찾을 때 그런 걸로 찾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신내림 받아야 됩니다라고 하는 게 여기서 더 갈지 안 갈지는 저도 몰라요. 그러나 시청자님도 그렇고 저도 매도했는데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도 제가 2만 원대 사서 2만 8천 원대 매도를 했는데 15만 원까지 날아갔는데 그럼 저는 실력이 없는 겁니까? 실력이 있는 겁니까? 애매하죠, 그죠? 예, 아니 저는 그렇죠. 2만 8천 이상 안 가겠어 생각해서 팔았는데 15만 원까지 가버렸어요. 그러면 예. 남들은 그러겠죠. 에이 15만 원까지 가는 것도 못 맞추면서 무슨 네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2만 원 사서 2만 8천까지 40% 수익을 봤는데 제가 거기서 만족을 했는데 누가 뭐라 할 거예요, 그죠? 예. 이 차이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알리코 제약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중간에 이렇게 한번 급등 나왔을 때 만 원에서 시청자님이 만족이 됐다면 매도하셨어도 그 누가 뭐라 하질 않아요. 근데 예. 시청자님은 뭔가 더 완벽하게 팔고 싶다 하시는데 완벽이라는 건 없어요. 완벽이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차트가 완성이 되고 나면 저때 팔았어야 됐구나라는 그런 완벽한 생각이 뒤늦게 간사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뒤늦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인사,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냥 시간을 주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기다려보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렇게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게 딱 좋았는데 그게 안 됐다고 한다면 예. 혹시 분할 매도 하셨나요, 지금?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저는 그러면 거의 지금이라도 1년 이게- 가지고 있습니다. 1원도 안 팔았어요? 이제 그게 아니고 제가 네. 다음 달 되면 딱 1년 됩니다. 그 샀는 지가. 그런 건 상관이 1년, 없어요. 1년. 그런 건 그건 상관없이 상관없어요. 우리가 1년이 예. 됐든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내가 만족하는 수준을 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예. 저는 가능하시다면 4분의 1 정도 매도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4분의 1이요. 예. 예. 네, 그걸 왜 제가 해보시는 걸 권유드리냐면은 매도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지금 수익 났기 때문에 매도할 수 있냐 없냐가 앞으로 인생을 많이 바꿀 거예요. 이게 더 올라갈까 안 올라갈까는 내 매도의 이유가 돼서는 안 돼요. 그냥 여기서 수익이 났기 때문에 매도를 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예. 지금 수익 중이시잖아요, 그죠? 예. 그럼 매도하는데 이유는 충분히 완성이 됐어요. 거기서 더 큰 이유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 가지고만으로도 내가 여기서 매도가 가능할까, 가능하지 않을까의 문제예요. 그럼 나머지 한 75%는 들고 그렇죠. 들고 가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일반적으로. 아쉬우니까. 더 올라가면 예. 아쉬우니까 들고 가보는 거예요. 그리고 만 원쯤에서 나머지 또 그중에서 또 4분의 1, 25% 정도 또 매도하시고 11,000원에 25% 매도하시고 12,000원에 20% 다 매도하셔가 전량 매도해서 수익을 챙겨도 그 누가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네, 좋은 기업을 싸게 사셨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12,000원 이상은 안 올라가겠습니까? 그게 아쉬우면 매도 안 하고 들고 가보는 건데 들고 갔다가 만약에 올라가지 않고 내가 떨어졌을 때 아이고 내가 욕심 부렸구나 하고 매도할 줄 알아야 돼요. 대신에 그러려면 오늘의 첫 시작이 중요합니다. 지금 아무 이유 없이 25% 매도할 수 있냐 없냐의 싸움입니다. 기술적인 이야기를 제가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니라 철학적인 이야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예. 철학적으로 알겠습니다.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굉장히 간단한 이론이에요. 지금 할 수 있냐 없냐예요. 예. 네, 이해가 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예. 네, 저는 지금 여기서 예. 25% 매도 의견 드리고요. 나머지로는 예. 만 원대의 절반까지 매도하시길 바라겠고 나머지는 들고 예. 와보시되 큰 욕심 안 내고 그냥 전량 매도하셔가지고 수익 깔끔하게 챙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알리코 제약까지 전화 상담은 여기서 잠시 쉬어가도록 하고요. 멘토님 또 세미나가 있으시다고요? 네, 아무래도 제가 이 1대1 방송과 이 방송에서는 화끈하게 뭐라 하거나 하질 못해요. 아직 아무래도 이것도 제재도 화끈한 많고. 화끈한 정도가 아닌가요? 아, 그럼요. 맨날 이렇게 뭐라 하려고 하면은 아우 뭐 하지 마라, 참으셔야 됩니다 이런 게 많아가지고 제가 하질 못해요. 네. 뭐 또 시청자님 분들께서도 좀 불편하게 보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한번 해볼 때 저는 좀 뭘 할 때 뭘 해야 된다 생각을 하는 게 사실 나이를 불문하고 잘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는 그 잘못을 뭐라 하는 거지 그 사람을 뭐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돈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뭐라 함으로 인해서 뭔가 이렇게 여러분들께 잔소리를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돈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그걸로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 말을 듣고 어떤 느낌이 있거나 아, 저 사람한테 저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라고 궁금하다 하신다면은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에 오신다면 제가 왜 이렇게 시청자분들께 왜 이렇게 또 막 이렇게 격양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하고 뭐라 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기본에 충실하면은 절대 잃지 않습니다. 일단 잃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돈을 지킬 수 있는 방법들 제가 화끈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챔 TV에서만 볼 수 있는 조금 더 화끈한 이야기들 이번 주 수요일 오후 7시 참석을 하셔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바로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댓글 확인해 볼게요. 모나코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LG전자 그리고 한국항공우주 중에서 어떤 거를 신규 배수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해 주셨네요. 둘 다 좋은 기업인데 지금은 어떤 게 조금 더 괜찮을까요? 앞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제가 이제 조언을 드린다면은 좋은 기업 찾지 말고 좋은 타이밍을 찾아라라고 예. 어디 써 놓으세요, 그냥. 좋은 가격 아니면 타이밍. 좋은 기업 필요 없습니다. 안 좋은 기업으로도 수익 낼 수 있는 거고 좋은 기업이라도 물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가격과 타이밍 잘못 잡으면이거든요. LG전자 올라왔다가 횡보하고 있고 빠지려고 하잖아요. 이런 거 잡으면 안 돼요. 이런 거는 역시나 사면 안 된다 생각이 들고요. 한국항공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올라오고 난 다음에 횡보하고 빠지려고 하고 있죠. 이런 자리를 굳이 잡아서 우리가 고생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둘 다 매수 유보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은 둘 다 타이밍이 아니다라고 의견을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고고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현대바이오랜드 22,500원에 15% 저점 깨고 계속 떨어지는 것 같은데 손절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셨거든요. 거래량도 너무 적고요. 이거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재물을 한번 봐야 되겠죠. 항상 재물을 열어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얘가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이 재물에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말하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를 잘 비교를 한번 해보셔라. 코로나 이전 때 수익이 나고 있던 기업이에요. 근데 코로나 이후로 수익이 안 나고 적자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당연히 힘든 기업인 거죠. 이런 힘든 기업을 투자하셨으면 당연히 힘든 일을 같이 고생하고 동병상련하고 너가 많이 힘들지 그럼에도 내가 투자해줬단다 힘을 내렴 하고 응원해주던지 아니면 내가 널 잘못 봤어 하고 나오던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현대바이오랜드라는 기업 자체가 아직까지 그렇게 나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업종 중에서 화장품, 기능성 식품 이런 게 있는데 저는 화장품에 조금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게 천연 어떤 보습제라든지 이런 것들 역시나 지금 아무래도 화장, 색조 화장품 이런 것들보다는 피부 트러블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가지고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쪽으로 한번 튀어오를 가능성은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없이 그냥 들고 가셔가지고 튀어오를 때 25,000원 이상에서 그냥 빠르게 정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바이오랜드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댓글을 또 확인해 볼게요. 이번에는 엄덕이님께서 PSK 43,100원에 10% 전망과 목표가 궁금합니다. 추매해서 연말까지 갈 생각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일단 아직 추매를 하기에는 손실폭이 크지는 않긴 한데 PSK는 이제 실적을 보니까 멘토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계속 외형 성장도 이루어지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고 네. PSK 어떻게 보시나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돈 잘 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고 좋은 가격이어야 되거든요. 일단 저는 그런 걸 좋아해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은 매수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그냥 예. 돈 잘 버는데 주가 안 가면 그거 사놓으면 돼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저 기업이 돈을 잘 버네 하고 올라가게 되거든요. 근데 돈을 잘 버는데 주가가 안 가게 되면 언론에서도 전문가들도 그 누구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음지가 돼버려요. 좋은 기업인데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그 예전 같은 경우에 요즘은 없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해서 연예 기획사들이 길 가다가 이쁘신데 뭐 잘생기셨는데 한번 이쪽에 일해보시지 않겠어요? 길거리 캐스팅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연예인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는 거지만 그 제목만 보고 발굴하는 거잖아요. 주식이란 건 그런 거예요. 발굴을 해야 되는 거지 좋다고 하는 거에 따라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지금 PSK가 나쁜 기업은 아닙니다만은 주가가 이미 영업이익이 성장한 거 이상으로 올라왔어요. 15,000원대
있었던 주가가 45,000원까지 올라왔다는 거죠. 영업이익도 169억에서 316억으로 늘어났어요. 2배 정도 이상요. 약간 2배 좀 안 되게 늘어났는데 주가는 이미 3배, 4배가 올라갔습니다. 그 말은 기업이 성장한 거 이상으로 주가가 올라가 버렸기 때문에 이건 저평가라고 할 수가 없죠. 재평가 또는 고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사서 들고 갈 이유가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들고 있는 분들도 역시나 4만 원이 무너진다면은 손절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반등시 매도하시고 이런 기업 좀 사지 마세요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PSK까지 저희 유튜브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곧바로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어떤 종목 고민이신가요? 펜노션이고요. 예, 매수가 비중은요? 7,520원이고요. 비중은요? 비중은 5%인데 네,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나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비중은 많지는 않고 페노션이 이제 멘토님 요즘 또 주가 쭉 빠지고 있죠.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추가 매수를 하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들 반복이죠. 사실은 제가 전문가 일을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여러분들께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조금만 들어주시면은 수익을 내는 완벽한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읽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읽지 않는 방법이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제발 올라간 기업 사지 마라. 시끌벅적한 기업 사지 마라. 좋다고 하는 기업 사지 마라라는 걸 항상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반박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페노션과 같은 이런 기업을 잡아놨을 때 왜 물리게 되냐면은 좋다고 했으니까는 떨어져도 다시 올라오겠지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떨어질 때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시청자님도 지금 떨어지니까 추가 매수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사실 떨어진 거 시청자님 매수가에 비하면은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한 2% 됩니까? 그죠? 네, 그거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거는 추가 매수할 의미가 없어요. 추가 매수는 언제쯤 하면 됩니까? 라는 어떤 댓글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한 20%에서 30%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하는 게 제일 효율이 좋아요. 효율로만 따져본다면 20, 30% 빠지게 되면은 주가가 거기서 바닥을 잡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 매수를 해줬을 때 반등시 수익 나는 경우라든지 탈출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2%나 막 5%였는데 추가 매수하게 되면 위에서 비중만 많아져가지고 물려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페노션은 지금 애초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자리에 들어가셨던 거고 두 번째 손절해야 되는 자리에서 추가 매수하고 있는 게 잘못된 거예요. 두 가지가 잘못된 거죠. 그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이 종목은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면은 7,250원짜리가 무너지면 손절을 해버리시는 게 마음도 편하고 속도 편하고 그냥 깔끔해요. 여기서 수익 안 나도 돼요. 딴 데서 수익 내면 되잖아요. 그죠? 여기는 굉장히 요동을 칠 자리이기 때문에 대응을 빨리빨리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7,250원짜리가 무너지게 되면 손절, 그리고 반등 나오게 되면 8,000원 이상까지 올라갈 수 있는 힘은 있기 때문에 그 정도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게 좋고 절대 추가 매수 고민을 하지 않는 게 좋다는 조언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네, 한국석유요. 예, 한국석유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는 16,750원이고요. 비중은 한 30% 정도. 네, 16,750원에 한 30%, 6월 정도에 매수를 하셨을까요, 시청자님? 아니요, 제가 원래는 이게 한국석유 정지 먹었다 다시 풀링부서 매수했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익절할 뻔해다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봐야 될지, 더 들고 가야 될지.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이 종목도 엄청 급등을 했었던 종목이어서 네. 멘토니 뭐 이쯤이면 네. 조정을 받은 거겠지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사실 이걸 판단하기 쉽지 않잖아요. 뭐 일단 지금 시청자님 말씀만 들어보면 4월 달에 이제 무상증 권리락 효과가 일어났을 때 이제 시가에 매수하셨다가 수익이 거의 뭐 한 2배 가량 날 뻔했으나 많이 매도하지 않고 떨어졌을 때 지금 시청자님 그 혹시 TV 소리 좀 줄여주시겠어요? 네, 많이 줄여주시고 완전히 꺼주세요. 2배 수익이 날 뻔했으나 이제 못 팔고 이제는 물리는 시기까지 와버리게 된 거죠. 이런 걸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전문적인 용어로 좋다 말았다라고 그래요. 네, 죄송합니다. 네, 좋다 말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여름밤에 꿈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시청자님이 지금 여기서 반드시 마인드를 뭘로 잡으셔야 되냐면은 이렇게 잡으셔야 돼요. 나는 수익이 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어디 가서도 수익 날 뻔했다고 하면 안 돼요. 난 한 번도 네. 수익이 난 적이 없었다. 왜냐하면 팔아야 수익인 건데 팔지 않았으면 수익이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시청자님이 매수하자마자가 물렸다라고 생각하는 게 속이 더 편해요. 근데 예. 한국석유라고 하는 기업은 일단 요즘에 유가가 어때요? 좀 요즘에 기름 넣으려고 하니까 이야, 이 유가가 많이 올라갔던데요. 네. 그죠? 제가 뭐 최근에 기름 넣으려고 하니까 1,620원대, 막 40원대 이랬던 것 같아요. 요즘에 기름 유가는 진짜. 올라가고 주식은 안 올라가고. 네, 그게 지금 잘못됐기 때문에 그래요. 뭐냐면은 유가라고 하는 게 처음 올라갈 때는 이렇게 한국석유처럼 주가가 막 급등하고 폭등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네.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은 이 지속적으로 올라갔을 때 정유주가 좋을 줄 알고 계시는데 잠깐 좋고 나머지는 경제가 망해요. 유가가 올라가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어때요? 원가가 올라가는 거죠. 배송비라든지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싸그리 다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소비가 줄어버려요. 사람들이 아우 차를 내가 조금 멀리 타고 댕겼는데 아우 그러면 안 되겠다. 그냥 눈앞에 가는 거는 자전거 타고 가야지. 경차 타야지. 이러면서 기름을 오히려 소비를 줄여버리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정유주한테 그렇게 단기간으로 좋은 거지 장기적으로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유가가 최근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더 튀어오를 가능성이 있고 이건 품절주거든요. 네. 주식수가 많지 않은 품절주기 때문에 한 번 정도 더 튀어 올라갈 수 있는데 절대 들고 가서는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거 거품이에요, 이거. 아, 그럼 제가 얼마 선 잡고 대응해야 될까요? 일단 사실은 저점 무너질 때 손절하는 게 제일 좋았는데 이제 저점 다 깨고 내려갔으니까 지금 당장 제가 제시해드릴 수 있는 저점은 14,000원대일 것 같고요. 14,000원이 네. 무너지게 된다면은 이거는 뭐 일단 손절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긴 해요. 아, 근데 만약에 저기에 지지가 14,000원 된다면 안 한번 튀어 오를 무너지면- 거예요. 그럼 튀어 올렸을 때 그냥 네, 매도. 맞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오래 들고 가겠다 생각하지 마시고 수익 났던 걸 기억하시면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 그냥 한 번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게 되면 팔고 다른 종목 14,000원 하세요. 깨지면 네, 깨고. 정리하시고 아, 매도. 다른 종목으로 손실을 보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네,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국석유 도와드렸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연결을 해볼게요. 시청자님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도와드릴까요? 예, SBI 인베스트먼트 네, 매수가 비중은요? 2,201원에 20%. 네, 2,210원에 20%, 2,201원에 20%. 알겠습니다. 최근에 매수를 하신 걸까요, 시청자님? 예, 21일 정도 좀 돼. 그러셨군요. 뭐 야노이자 관련해서 매수를 하셨나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멘토님 야노이자 뭐 계속 일단은 뭐 투자도 많이 받고 있고 한데 어쨌든 이슈가 뭐 나왔기 때문에 한 번 더 이렇게 올라갈 만한 여지가 있을까요? 있긴 있죠. 충분히 이렇게 주가가 변동성이 충분히 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변동성이 있을 때 내가 유리한 자리를 좀 잡아놔야 되거든요. 이렇게 변동이 있다라고 했을 때는 유리한 자리 잡아야 되는데 지금 차트만 딱 보더라도 이건 유리한 자리가 절대로 아닙니다. 일단 차트를 한번 볼게요. 최근에 이렇게 올라오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난 다음에 떨어졌다가 반복하게 될 텐데 지금 위쪽에 있는 선 색깔 파란색인데요. 제가 저걸 빨간색으로 바꿔버리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바꿨는데 저 자리가 왜 제가 선을 그어놨는가? 저게 시청자님 매수가거든요. 예. 네, 시청자님 매수가가 유리해 보입니까? 그렇게 유리해 보이지는 않습니까? 아유, 불리하네요. 네, 맞아요. 시청자님이 불리하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누가 봐도 대놓고 객관적으로 봐도 이거는 누구 지나가는 초등학생이 봐도 불리한 자리예요. 왜 제가 이렇게까지 초등학생까지 이야기를 하냐? 이런 자리를 왜 들어가냐 이 말이에요. 누가 봐도 유리한 자리인데.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들어가셨냐면 시청자님도 불리한 걸 알면서도 좋아라는 그런 뉴스만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가격을 안 보고 들어가셨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욕심에 눈이 멀었다 또는 주식시장에 홀렸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주식을 하실 때는 딱 그냥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절대 누구에게도 흔들리셔는 안 되고 딱 그냥 홀리지 않는 그런 정신, 강인한 마인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냉철하게 바라보게 되면 이런 자리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예. 네, 그래서 야놀자고 뭐고 다 좋은데 가격이 이렇게 올라왔으면 떨어지는 게 인지상정이에요. 주가라는 것은 무작정 올라갈 수는 없기 때문에 떨어지게 될 텐데 떨어지게 되면 지난번에 보니까 7,150원짜리에서 지지가 됐단 말이에요. 1,750원짜리. 예, 예. 네, 1,750원짜리가 지지가 이번에 되어준다면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쌍바닥이라는 것을 만들면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예. 그러면 1,750원짜리가 지지가 된다면은 시청자님이 저기서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하신다면 오히려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빠지지 않고 바로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주가라는 게 변동이 하도 예측이 힘들다 보니까 여기서 바로 갈 수도 있어요. 예, 예. 바로 가게 되면은 내가 지금은 너무 불리하게 들어갔으니 일단 내가 한 발 물러서고 나중에 다시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본전이나 2,500원 정도쯤에서 빨리 매도하시고 나오는 게 좋아요. 2,500원 선에서요? 2,200원부터 2,500원까지 그냥 빨리빨리 그냥 다 예. 매도해버리시면 돼요. 예, 예, 예. 네, 그래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렇게 논란이 있는 종목이라든가 차트 지금 딱 보이시죠, 그죠? 예, 예. 네, 이런 거 비슷하게 모양이 잡혀있는 종목들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이름이 뭐가 됐든 간에. 예, 알았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SBI 인베스트먼트까지 오늘 전화 상담도 여기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멘토님이 굉장히 꼼꼼하게 이제도 상담을 해주셨는데 다시 한번 세미나를 통해선 더 많은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릴 수 있는 거죠? 네,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방송에서 못하는 이야기들도 되게 많고 그렇죠. 뭐 하기엔 좀 눈치도 많이 보이는 이야기들도 많고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저는 진짜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도 상담을 보시면 저는 그냥 기업이 어떻네 저떻네 이런 거보다 제일 근간이 되고 기본이 되는 내용들 여러분들께 많이 알려드리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것만 지키셔도 여러분들이 돈을 번다라고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돈은 잃지 않을 겁니다라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발 잃지 마세요. 돈을 벌려면 돈이 필요한 시장이 바로 주식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제가 지켜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오셔서 많은 이야기 듣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잃지 않는 투자 문현지 멘토와 함께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방법론을 주챔TV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 한 분 한 분 성의 있게 상담해 줄 우리 멘토님과 먼저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장 특징 중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 수출액이 역대 7월 수출액 중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에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요, 이 삼성전자가 인텔을 제치고 세계 1위 반도체 업체로 등극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동안 반도체 고점 논란이 불을 지피면서 이 주가도 좀 부진한 모습이었는데요. 오늘은 어떨지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반도체 투톱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조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삼성전자를 오늘 제일 많이 팔고 있습니다만 SK 하이닉스는 두 번째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 두 종목에는 기관의 수급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삼성전자 현재 보합권에서 움직이면서 79,000원에 안착하는 시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스템 반도체 쪽의 시세가 훨씬 더 좋습니다. 외국인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모습이고요. 이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기대감 있습니다. 3.7% 오르면서 49,050원에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북한이 담화문을 통해 한미 군사훈련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이 통신선 복구를 통해서 개선되는 듯 했지만요, 다시 한번 불안감이 반영되는 모습인데요. 관련주들의 움직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 신원 같은 경우에는 개성공단에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 5거래일 만에 하락한 모습이고요. 하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3거래일째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7% 하락하면서 2,115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 테마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과기부가 mRNA 백신 연구에 4년간 74억을 투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나 모더나가 mRNA 기반의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모멘텀이 되면서 기대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 관련주들의 움직임은 어떨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보시면 셀로메드와 알진 함께 묶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mRNA 기반의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다. 이 두 종목 함께 묶어서 보시고요. 이 셀로메드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개별 이슈가 반영도 있습니다. 8%의 오름세를 보여주면서 1,50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고요. 이 서린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mRNA 합성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1.6% 오르면서 21,950원의 거래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시장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양시장 오늘 눈에 띄는 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수급에서도 조금 불안한 모습이고요. 특히 중국 증시가 장 초반에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많이 꺾였습니다. 하지만 중국 증시가 또 반등하는 움직임이 포착이 되면서 우리 시장 힘을 내는 모습인데요. 코스피는 0.2% 오르면서 3,210선 도전 시도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3,209선을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이 0.4% 오르면서 시가보다 2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1,035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장 상황 전해드렸고요. 캐스터 박혜미였습니다. 네, 주챔쇼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궁금증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성투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